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이고요. 오늘 주가가 음봉이긴 한데 이게 장중에 그냥 빨간불의 영역에 있다가 그 오후장 막판에 많이 밀렸죠. 오늘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양시장이 2시를 전후로 약간의 그 투매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? 매도 사이클이 한번 강하게 돌면서 지수가 순간적으로 훅 하고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. 근데 오늘 이 지수의 하락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. 이 안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시장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와줬거든요. 네, 예전에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요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네,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다음 주 4거래일 동안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의 막바지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진짜 뭐 실물 경기가 완전하게 붕괴가 되지 않는 한은 뭐 3달이고 4달이고 5달이고 계속적으로 조정만 나오는 시장은 작년에도 사실 나오지 않았죠. 예. 이게 거의 지금 2달, 다음 주를 기점으로 뭔가 시장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2달 반 조정이거든요.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주가 올라갈 때 조정을 얼마를 봤죠? 2달에 3달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보긴 했습니다. 지금 딱 그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렸죠. 예, 오래 기다렸고 그동안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2차전지였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주가를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2달 빠진 거거든요. 2달 밀린 거고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의 시장 심리가 그냥 바닥을 기고 있죠. 사실 바닥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. 그냥 약간 좀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다 비슷한 심리예요. 그리고 다 비슷한 조건이고요. 똑같이 두들겨 맞는 거고 심지어 9월달은 뭐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. 네, 순매수한 종목 10종목을 봐도 셋 다 마이너스거든요. 똑같이 마이너스인 구간이고 동등한 조건인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후에 어쨌든 간에 반등권에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반등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뭐 중소형주들이 막 날아가겠습니까? 기존에 지수 형성을 했던 그런 종목들, 강세장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뭘 보죠? 주도 업종을 봅니다. 코스피의 반도체, 코스닥의 2차전지 혹은 그 밑에 있는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일단 2차전지의 흐름이 오전에 좀 좋았죠.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전이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3전만 약간의 좀 그 투심이 좋지 않았습니다. 외국인 매도 폭격을 그냥 한번 제대로 맞았고요. 어마어마하게 팔긴 했더라고요. 대신에 이제 그의 또 반수해주죠. SK하이닉스가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나름 밸런스를 맞춰주긴 했습니다. 오후장에 물론 또 다 같이 밀리는 구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그 오전 반등이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오늘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식으로 밀렸거든요.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오늘 오후장의 하락 패턴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개인 매도가 절반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락 구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거의 2점 몇 프로가 빠졌거든요.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. 어제 뭐 하루 종일 한 4%를 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폭락장이다라고 하면은 2% 이상 밀릴 때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근데 하루 종일 2% 빠질 때도 우리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1시간 만에 코스닥 지수로 2.3%를 밀었다라고 하는 거. 지금 심리는 사실 코스닥 쪽에 많이 기인을 하거든요. 주식시장 심리는. 왜냐?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이 1시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뭐 포스코 퓨처엠도 거의 한 3%가 가까이 빠지긴 했는데 그냥 절반 정도 구간은 처음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짝 물량을 던진 게 맞아요. 근데 이 뒷구간에 나왔던 매도는 개인들의 매도가 거의 이제 그 하락의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 매도가 나와야 올라간다. 특히나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도가 나와야 수급이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? 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. 코스피랑 코스닥 이런 걸 볼 때도 개인 매도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빨간불,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 파란불. 어제
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받았죠. 근데 오늘 이 오후장에 요 하락 구간은 개인들의 매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. 지금 작년 기억이 아마 대부분 다 안 나실 것 같은데 작년에 하락장들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때마다 그 하락장의 막바지에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개인 매도로 지수가 밀려나는 거. 이게 사실 개인 매도로 지수 밀려나는 게 지난주에도 명절 연휴 전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두 번째거든요. 보통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은 아, 끝자락에 와 있구나. 막바지인 것 같구나. 이제는 저점을 얼추 잡아주겠구나. 이런 관점으로,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,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작년에도 다 그 패턴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지금 시장에서, 오늘 시장에서 나와주는 데이터들, 물론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시장에다가 오후장에 만들어주긴 했지만, 기본적으로 공포가 정말 극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. 이게 누구나 다 끝이 이 정도면은 반등 나오고 이 정도면 시장이 올라가 주는 게 맞지 하는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반등 안 주죠. 왜냐?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춰주는 시장이 아니에요.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최대한 요리조리 좀 갖고 놀고 또 많이 이렇게 휘둘리게 하고 멘탈 거의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못 버티겠다 하고 이제 그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거든요. 지금이 딱 그 시기에 거의 그 끝자락,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. 예, 정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다음 주 일정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일단은 목요일 날 CPI 발표 저녁이 있고요. 그리고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목요일 날일 겁니다. 원래 10월에 첫째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데 이번에 명절 연휴가 끼어가지고 일주일 연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CPI 결과가 뭐 어떻고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될 만한 일정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가 시장이 휘청휘청할 때 늘 이후에 반등 구간은 실적 시즌에 만들어졌습니다.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죠. 그래서 제가 명절 전이었죠. 명절 전에 10월 달은 아마 반등의 흐름을 좀 가져갈 확률이 높다. 그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사실 10월 달 되고 나서 음봉이 또 바로 이제 두 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한테 뭐 실망을 했다라기보다는 명절 연휴 끝났는데도 반등 안 나오네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한 5거래일 내로는 시장의 흐름이 좀 잡히지 않을까.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. 반등장에 사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반등장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. 우리나라 시장은 어차피 하락장이야 뭐 다 같은 조건에서 다 같이 맞는다라고 해도 반등장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1년의 성적표가 바뀌는 거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냥 존버를 할 거고 근데 존버를 하는 분들은 뭐 매수가가 나는 47만원 8만원인데 존버할 겁니다. 근데 만약에 반등 나왔는데 45만원까지 뭐 반등이 나온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투자자는 반등이 나오는 걸 하나도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. 그러면 반등이 나오기 딱 그 시작할 때에 뭔가를 한 투자자랑 나중에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많이 밀릴 만큼 밀렸고 암만 주가가 지금 공포의 구간에 있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준다라고 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이나마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내가 만약에 시장이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이면 어떤 섹터를 공략할 것이며 또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며 뭐 어떤 식으로 기존에 있는 주식을 대응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10월 달은 물론 뭐 10월 초 이제 거의 뭐 끝나기도 하고 명절 연휴가 끼고 또 다음 주에 월요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순 이후로는 흐름을 좀 잡아가 주지 않을까. 뭐 알죠.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. 지금의 주가 레벨이 저점이고 뭔가 지금부터 매수하면
나중에 뭔가 결과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. 우리나라 시장은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 턴에서는 조금이나마 실행으로 좀 옮기셔가지고 하락장에 좀 손실이 커졌거나 손실을 본 부분들 조금이나마 만회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퓨처엠의 저점이 뭐 지금 아래로 30만 원 가격이 있긴 하지만 뭐 정석적으로 30만 원 가격을 줄지 아니면 30만 원과 현재 주가 사이에서 어디에서 줄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뭐 분할 매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이 저점을 내가 1,000원 단위, 10,000원 단위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큰 관점을 이제는 저점이 얼추 좀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그래도 반등 장이 나올 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, 예, 요 정도로 딱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 어차피 밀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. 심지어 그 퓨처임 주가가 60만 원, 뭐 70만 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도 우리는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잘 내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버틴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리액션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댓글에 달아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희랑 같이 또 한 주 동안 매매 하실 수 있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. 이제는 뭘 해야 될 때입니다. 네. 이게 뭐 내일 물론 당장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하락이 나와도 이제는 포커스를 저점이다. 저점 근처에 온 것 같다.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. 네, 제 관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경기 침체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무슨 매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사실 포장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없는 얘기 지어가지고 코멘트 드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한다는 거를 또 오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기 때문에 예, 이게 분위기가 정말 화랑일 때 이때도 주구장창 들어가면 안 된다, 빠질 거다, 조정 세게 나올 거다 코멘트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, 물론 듣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. 수고 많으셨고요. 일교차 굉장히 큽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